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이고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마무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각 종목별로 변동성도 나오고 있고 또 가격대별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시장인데요. 다음 주에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오늘장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2부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2부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요.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편리하고 빠르게 또 의견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추적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간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오늘의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본장에서도 하락 출발했었던 상황이고요. 보합권에서 유지가 됐었던 S&P 500은 하락 쪽으로 방향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2687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0.21%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0.72%까지 빠지면서 6,727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역시나 하락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1.23180달러까지 빠지면서 0.62%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440달러 이탈 이후에 0.70%까지 빠지면서 1,338달러까지 내립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루드도 역시나 67달러 후반대에서 쭉 빠지면서 67.53달러까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92%까지 하락하면서 67라인 중반대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돌파한 이후에 초반대에서 이제는 90.150선까지 올라갑니다. 90.150선까지 올라가면서 0.58% 상승세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요,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90선에서 일단은 90.15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FX가 더욱더 가격대 빠지고 있고 골드와 크루드까지 이 세 종목이 모두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가격대에 따라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방향성이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랜만에 좀 10년물 국채 흐름 현재 부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현재 부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10년물 국채 흐름입니다. 지금 129-23.5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110달러에 대한 부분을 선에 대한 부분을 120달러 120선에 대한 부분이 깨지면서 현재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채에 대해서 최근 거래일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도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다시 좀 반등하면서 그 상승폭을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 좀 오랜만에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시 회복은 하지 못하고 10년물 국채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 현재 부근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오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이어서 크루드오일 살펴보시죠.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일단 고점 계속해서 높이지 못하고 이전 이틀 전에 기록했었던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도 빠지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크루드오일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0.76%로 다시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미 마스터님이 다운을 계속 들고 계셔서. 네, 제가 좀 웃음이 나왔고요. 지금 만장일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크루드오일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앞서서 크루드오일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지금 가격 급등에 따른 그 언급을 다시 한번 좀 코멘트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회복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하락 흐름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 크루드오일 지금 다운을 먼저부터 지금 확인이 되셨는데 들어볼까요, 의견? 네. 오일 같은 경우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데요. 네.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8불입니다. 68불. 네. 지금 현재 이 캔들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 이 캔들 시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68불. 이때가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네. 오일 관련 발언을 하고 나서 급락을 했던 모습인데 네. 68달러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고 네. 하단은 67.1입니다. 67.1.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 오일 67.1 아래로 내려간다.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할 수 있는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67.1 아래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추격 매도하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추세가 하방으로 지금 어제 고점을 때린 이후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형국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단은 68.6 오늘의 고점입니다. 68.6 하단은 67.1 이 사이에서만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구간 제가 좀 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단 68.6 하단 67.1 이 사이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은 거고 68달러에서 매도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 네. 오늘의 고점 부근인 68.6에서 또 매도를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68.22이 오늘의 시가예요. 근데 68점 좀 화면을 좀 키울게요. 네.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중요하니까 네. 68.22 그러니까 68.22 위로 1시간짜리가 완성봉을 만들고 나서 68.60을 때리면 이때는 매도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68불대에서 바로 68.6을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68달러에서 매도 진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시간짜리가 68달러 위로 1시간짜리 기준으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매수도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매도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1시간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다시 68달러를 깨지고 떨어지면 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68.22 위로 완성봉이 안 되면 종가 기준으로 1시간짜리 위로 올라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하고 네. 목표가는 67.10이다. 네. 그리고 오일이 67.10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것은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레인지는 오늘 변동폭은 상단 68.6 하단 67.1
1. 그러면 한 150틱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69.5오고 어제 최저점이 68이었어요. 어저께도 거의 150개 정도 되는 거죠. 하루 평균 그 변동폭이. 네. 그래서 항상 오일은 150개 정도의 레인지를 변동폭을 잡아 놓으시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크루드 오일이 꾸준하게 또 상승을 했고 가격대별로도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장에서도 좀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장 설명 도와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루 시장에 일단 손댈 수 있는 가격 레인지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이 현재의 수익과 현재의 그 자본금을 좀 지키시는 것이 가장 좀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장에 일단 접근 가능한 레인지 가격대는요. 하방 쪽으로는 67.10달러고요. 상방 쪽으로는 68.22달러 이내입니다. 일단 68달러 부근까지 온다면 그때 매도적인 접근 가능하고요. 하방 쪽으로 그렇다면 목표가는 67.10달러까지 본다라는 말씀 함께 가격대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일단 하방 쪽으로 갔을 때 67.10달러가 또 이탈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 가격대가 빠지면은 그때 좀 관망하시면서 그 다음 가격대 노려보시길 바라겠다라는 그런 점검 말씀 함께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고요. 지금 가격대가 67.81달러로 다시 또 소폭 올라오면서 67달러 후반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나은 캐스터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이 확인했는데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상품 가격 오름세 요즘 대표 주자가 오일 석유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주도하는 감산, 네,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 또 여기에다가 시리아, 이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더해지면서 지금 가격 오름이 탄력이 붙은 상태인데요. 지금 첫 번째 먼저 오늘 글로벌 오프닝 이슈 때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의 트위터부터 먼저 좀 언급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죠. 오펙이 또 그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바다 위에 꽉 채워진 배를 포함해서 곳곳에 원유가 기록적인 규모로 있는데 유가가 인위적으로 매우 높다. 네, 좋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 배럴당 69달러까지 올라서 3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지금 약간 하락한 상태인데 이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오펙이 러시아 등 다른 비오펙 산유국과 함께 산유랑 감산을 합의한 것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이 합의는 올해 말에 종료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CNBC에서는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죠. 아람코의 그 기업 공개 IPO 성공을 위해서 유가를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수준이 되길 원한다는 보도도 유가 상승 압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코멘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사우디 측에 물었더니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략적인 원유 보유를 이제 관장하는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전에 2011년에 리비아의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의 위험성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전략적인 원유 보유, 즉 SPR이 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성향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 측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Don't listen to the noise.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에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미션 완료라고 표현했던 이 말을 트럼프의 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바는 사실 지금 석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오펙 회원들에게 지금 이것이 좋은 조짐이고 우리에게 지금 권한이 있다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금 당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안도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뭔가 안도감을 느끼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있는 가운데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오펙과 그 회원국들 그리고 파트너들이 이제 이 원유 보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정책은 또 다시 6월 22일 날 또 논의를 할 것이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오일이 가격이 지금 2014년 이후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들로 봤을 때는 뭔가 하락세를 이제 미국의 제재 압력이 가해지면서 지금의 오일 가격 상승에 좀 압박을 가하지 않을 가할 것 같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지금까지는 뭐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지정학적 상황을 지금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냐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첫 번째 주목해야 된다라고 여기 CNBC 보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새로운 관세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지켜봐야 된다. 5월 12일 그죠 데드라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의 오일 생산이죠. 오일 생산 가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중반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프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일 가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여러분들의 전략 다시 한번 좀 챙겨드렸고요. 지금 크루드오일은 67.77달러로 다시 소폭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인 골드도 바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역시나 오늘장 유로FX와 크루드오일, 골드 이 세 가지 종목이 좀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40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1,338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쉽게 또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 하락세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달러 인덱스를 함께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90라인 초반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자, 골드 현재 1,338달러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골드에 대해서 모두 만장일치 다운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다시 좀 추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심심한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같은 자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현재 부근에서 다운 의견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부분에서 더욱더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할 걸로 보이는데 하락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5일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움직이는 모든 상품들이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나 그다음에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했을 때나 이런 큰 이슈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루의 변동폭 이상 추세가 나오지만 그렇게 큰 이슈 아니고서는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클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골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매도가 맞는 거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자리가 오늘의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단, 현재 골드를 매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하단은 1334까지만 보시는 게 좋고 골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1334까지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골드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매도 자리로는 1346, 그다음에 1348이 1348.5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스탑을 걸 수 있는 자리는 1350에 스탑을 걸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골드 매도로 목표가는 1334 그리고 골드가
1334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네.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골드 이대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로 새벽 한국 시간입니다. 새벽 1시에 변동폭이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네. 간단하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저점을 찍었던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어제 저점, 마지막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이때가 새벽 1시예요. 그리고 그 전날 또 저점을 찍었던 시간이 이때는 이제 미국장 시작하면서 23시에 고점을 찍고, 얘도 마찬가지죠. 저점, 새벽 1시에 또 저점을 찍었고, 이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날도 뭐 안 봐도 뭐 차트만 봐도 몇 개, 뭐 60분짜리로는 하루에 뭐 23개니까 거의 다 이런 타이밍이 변곡이 생긴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골드 떨어지더라도 추가 하락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 1334까지만 보셔라. 그렇다고 해서 1334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쭉 또 조정을 주로 올라왔었을 때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골드도 매도. 하지만 1350 위로 골드가 다시 올라탄다. 그러면 골드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스탑 1350에다 잡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의 시가를 좀 보시면은요, 오늘의 시가는 134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네. 고가는 1300, 일단, 48, 네네. 시가가 48, 고가였어요. 네, 네. 고가였는데요. 일단 1350달러 이상으로 간다면 또 추세가 매수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오늘의 시고가인 1350 라인 근처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목표가는 1344달러까지 하방 쪽으로 볼 수 있고, 더욱더 가격이 하방 쪽으로 더 열려 있는다면 그 가격대에서는 일단 오늘장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기 때문에요. 1344달러, 1334달러까지 일단 매도적인 측면 함께 가격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 계속적으로 하락세 지속이 되면서 0.73% 하락분 보이고 있는데, 자, 골드 역시 만장일치로 다운 의견 주셨는데요. 외신 쪽의 골드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로이터의 그 소식을 인용한 CNBC 보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드 가격이요, 약간의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또 지정학적 상황, 한반도와 또 시리아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제 함께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나 수요 역시 매우 낮다 해서 하지만 이제 1355선 위를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홍콩의 한 이제 전문가가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1320에서 1360 사이를 왔다 갔다 그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사실 요 부분이 가장 이제 그 이상을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시리아에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사실 약간의 긴장과 함께 이제 조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반도에 대한 그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리아 상황이 조금 종료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뭔가 완화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미일 회담 역시 또 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지정학적 상황과 이런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완벽하게 지금 진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라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다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락폭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단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골드 외신 쪽에서도 같은 레인지를 좀 설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외신 쪽의 의견도 잘 들어봤고요. 자, 골드까지 저희가 4가지 이슈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별로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11시 24분 지나가면서 개장한 지 거의 1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죠.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그동안 여러분께서 유튜브와 문자, 전화로 접수해 주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부터 하락으로 출발했던 S&P와 나스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요, 2685.25포인트로 0.28%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폭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회복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728.25포인트로 0.73%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나스닥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로 살펴드린 유로FX 보시죠. 자, 유로FX는 하락폭이 더욱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0.57% 하락세인 1.2324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살펴드린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변함이 없습니다. 1338.1달러로 0.73%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은 1334달러까지 하락세 본 만큼 그 부분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7달러 후반대로 소폭 올라오면서 67.71달러, 0.66%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갔었던 달러 인덱스는 이제 상승세를 조금 멈추고 다시 소폭 눌린 상황인데요. 90.12 영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골드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일단 다른 시장 주요 종목들 간의 흐름은 이전과 같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 지금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남한산성 마스터님 통화에 또 강점이 있으셔서 그런지 통화 쪽으로도 많은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자,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제페니지 옌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옌도 일단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빠지면서 현재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고요. 9313.5선에서 움직이면서 0.3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기록을 했던 고가가 3월 말입니다. 9610선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빠지면서 현재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 어떤 포지션과 추세가 좀 맞는지 그 부분 점검을 함께 도와드릴까 합니다. 마스터님, 옌에 대해서는 최근에 금리 격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고점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데 포지션 어떻게 보세요? 엔화 같은 경우도 매도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도 안전자산이고 골드도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골드를 거래할 때 엔화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이런 것보다는 골드를 거래할 때 엔화가 시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엔화도 시가 아래에 있고 골드도 시가 아래에 있으면 골드 엔화는 두 개 다 동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가 시가 위에 있고 엔화가 시가 위에 있다. 당일 시가 위에 있다. 그러면 두 개 다 매수 쪽으로 보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골드는 매수에 있고 골드가 시가 위에 있고 엔화는 시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관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가 시가 위에 있고 엔화가 시가 밑에 있는데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엔화가 나중에라도 다시 시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회복을 한다. 그러면 같이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고 골드와 엔화가 시가 위아래로 어긋나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상 현재 골드도 시가 아래에 있고 엔화도 시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골드도 매도가 맞는 거고 엔화도 매도가 맞다. 엔화 같은 경우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9327 1차 매도가 되는 거고 2차 9339 이 선이 2차 매도 라인이 됩니다. 9339니까 9340 위로 1시간짜리가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손절이 되는 거고 손절 라인은 엔화 같은 경우에 9346에 손절 잡으시고 계속해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en에 대해서는요,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고점 이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효하다입니다. 하지만 매도적인 접근을 하시지만 위쪽으로 손절 라인은 꼭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라인은 9,346선 짚어드렸으니까요. 손절 잡아보시고 매도 쪽으로 추세 확인 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yen에 대해서 질문 주셔서 저희가 오늘 통화는 또 호주 달러와 유로 FX, 옌, 파운드까지 다양한 통화를 함께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각 종목별로 저희가 또 마스터님이 꼼꼼하게 그에 맞춤 전략 함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문자로도 오늘 질문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90.25 라인이었던가요? 그 부분까지 오늘 좀 상향선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90.25 선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스터님? 네. 네.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고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여전히 90.165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거론을 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통화적으로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달러 인덱스를 기준을 다시 한번 삼으시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지금 오늘의 고가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네네. 다시 화면 차트 네. 보시게 되면 네. 달러 인덱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도 고점과 2018년도 최저점 이걸 그냥 피보나치로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50%인 지점, 50%인 지점이 90.25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달러 인덱스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일봉입니다. 일봉 데일리 차트인데 거의 현재 90.17인데 90.25까지 온다.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금일 89.74 위에 안착이 된다. 네. 그러면 얘는 더 올라갈 수가 있고 90.75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여기서 잠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좀 헷갈리신 분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 캔들 지금 이 캔들처럼 이 위로 올라탔죠. 올라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선까지 올라갔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종가가 여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달러의 강세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유지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선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켜진다라고 하면 다음 주도 달러 강세 쪽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뭐 최근에 중요한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서머리 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요.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빠르게 또 회복은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S&P 저희가 지수 설명을 드렸고 나스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780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6,780선에 올라와야 또 매수적인 관점이고 일단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는 선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방 흐름이었는데 현재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6,737선이니까 여전히 매도 쪽으로 보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현재 나스닥 네. 같은 경우에 현재 11시 30분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가 가능합니다. 분할 매도가 가능한데 네. 6,753, 6,700 조금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네요. 보시게 되면 6,753 현재 이 음봉이 여기를 깨고 떨어졌죠. 그래서 네. 6,753에 매도 가능하고요. 네. 6,777 오늘의 시가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일 오늘 고점 이 위로 돌파가 된다.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스탑 손절 자리는 오늘 고점 위에다가 잡고 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6,78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도적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6,753포인트에서도 매도적인 관점 가능하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현재 매매에 잘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은 질문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접수를 해 주시는데 마스터님이 또 다뤄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올라온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마스터님, 일주일간 5개의 시간 설정과 피보나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것은 마스터님의 기법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왜냐하면은, 지금 마스터님의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하셨다는 시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일단 피보나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로그선이라든지 그리고 완성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또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피보나치와 5개의 시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네요. 5개의 시간 설정이 네네. 매일매일 뭐 월, 네. 화, 수, 목 그 시간 설정 네네.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각 우리나라 증권사나 선물사에 보시게 되면 잠깐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고저 라인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고저 라인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건 어떤 설정하는 팁인데 시고저 라인 들어가가지고요. 고가 라인, 저가 라인은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고가 라인, 저가 라인 체크 지워버리고 시가 라인만 놓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다 그려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뭐 국내에 있는 증권사, 선물사 다 이 지표는 다 서비스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가 라인 이거 그냥 그려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의 어떠한 파동, 이건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동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파동은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중기 파동과 단기 파동. 그래서 중기 파동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고점과 저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단기 파동은 당일 고점과 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가라든가 그 다음에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중기 파동을 보는 거고 실질적인 진입은 단기 파동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내일 또 세미나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또 많이들 오시면 또 참석하시면 또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자세한 설명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뭐,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또 설정을 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 자체가 이제 팁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이 일단,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가 라인과 시가 라인 부분에 시가 라인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에 대해서도 함께 설정하는 방법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께서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제 37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좀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좀 시장의 점차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 방금 전에 저희가 또 짚어드렸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 2685.75포인트로 여전히 약세 흐름,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6734.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일단 6780선을 기준으로 매도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고 일단 추가적으로 매도 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로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FX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네요. 1.23, 2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고요. 0.61%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1340달러 이탈 이후에 지금 1337달러까지 내려가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334달러까지 드렸기 때문에 그 안까지 가격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드오일도 67달러, 68달러 깨진 이후에 67달러 후반대에서 여전히 움직이면서 67.87달러 선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90선 돌파 이후에 초반대는 여전히 지지되고 있습니다. 90.13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워낙 마스터님이 상담이라든지 전략을 세워주실 때 기준이 명확하시잖아요. 그 명확하신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표라든지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문자 질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끝자리 589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기술적 분석 보실 때 활용하신 지표가 어떤 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문자 보내셨는데 지표 뭐 활용하시는 거 공개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공개하죠. 당연히. 네, 어떤 걸까요? 네. 네. 제가 네. 보는 보조 지표는 없습니다. 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써봤고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뭐 CCI, 볼린저 밴드, MACD, 스토캐스틱, RSI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보조 지표 한 100여 가지를 저는 다 썼었습니다. 저도 사용을 했고. 근데 그 보조 지표가 결국은 후행성 지표다. 여러분들 제가 거래를 할 때 저의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간단해야만이 거래가 또 간략하고 깔끔하고 시황도 저 같은 경우에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시가입니다. 시가라는 것은 CME 개장 시간을 말하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썸머타임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오전 7시 땡 하는 시간이 시가선이에요. 그 시가선 위에 현재 캔들이 있다. 그러면 매수로 공략을 하는 거고 시가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매도로 공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고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할 거냐. 그건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피보나치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제 차트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 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 차트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예전에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저도 추세선도 그리고 이 밑에 보조 지표가 한 기본적으로 두세 개는 있죠. 그리고 일목균형표 이건 뭐 그냥 뭐 누구나 다 쓰는 거니까 저도 하나 넣어놓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1년째입니다. 21년째. 아마 21년째면 제가 왜 한숨을 쉬세요? 아니요. 21년째 매일같이 차트만 보고 있어요. 시장을 계속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자꾸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꾸 간단해지고 간략해지고 뭐 책가방 무겁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고 이렇게 함축적인 그런 부분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다른 보조 지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보조 지표 보지 마십시오. 보조 지표 안 맞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는 각각의 어떠한 매매 성향과 맞으면 그 보조 지표 사용하시면 돼요. 저번 주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일목균형표로 보니까 맞더라.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자기만의 원칙만 지키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나는 이동평균선이 맞다. 그러면 그 이동평균선에 맞게끔 그 원칙을 본인한테 지키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괜히 뭐 이동평균선하고 또 뭐 일목균형표하고 뭐 MACD하고 세 개를 조합을 해서 나는 거래를 한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어떠한 뭐 황금 조합인 것처럼 자기만의 뭐 특허처럼 뭐 비법처럼 그렇게 거래하지 마시고 최대한 간단하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매매 방식. 나는 좀 길게 거래를 한다. 그러면 길게 거래하는 사람에 맞는 또 자기만의 보조 지표가 있을 것이고 나는 스캘퍼다. 좀 짧게 나는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조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보조 지표는 다 따로 있는 거고 또 보조 지표는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만 쓰고 자기 원칙을 지키는데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20년 넘게 시장을 보시고 차트를 보셨기 때문에 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좀 참고가 되고 정리가 안 됐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보신 분들에게는 딱 한 라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도와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표, 보조 지표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역시나 자신에 맞는 보조지표 한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고 좀 지속적으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빗대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신다면 그 부분이 가장 좀 좋은 지표가 아닐까 그런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다양한 소통,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또 방송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방 활용하시면 마스터님 또 직접 답변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라든지 어제장 이어서 오늘장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이 지금 67.87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펙과 러시아 그리고 원유 생산량 감산에 대해서 연장을 시사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크루드오일에 대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 점검과 저희가 골드 그리고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비법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마스터님 오늘 금요일장 한 주간 마무리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비법이라는 건 사실상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법, 자기만의 이런 건 옛날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에서나 나오는 말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만의, 자기 매매에 맞는 그러한 어떠한 매매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 선 하나만 가지고 너무 그게 이동평균선에 21선이 됐던 11선이 됐던 이동평균선 5일선도 맞고 6일선도 맞고 11선도 맞고 21선도 맞고 51선도 맞고 다 맞아요. 그 대신 내가 이 선 위로 올라타면 나는 매수고 이 선 아래면 매도다. 이러한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에서도 선행지표, 기준선, 전환선 다 있는데 다 필요 없이 나는 전환선 하나만 가지고 거래를 하겠다. 제가 전환선 하나만 가지고 시황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어떠한 보조 지표를 가지고 내 원칙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맞다 안 맞다는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 하나만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내 원칙을 세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비법이 되는 겁니다. 아마 한 3년 차 이 해외 선물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유레카 하실 겁니다. 자기만의 있는 만의 비법. 이게 필요한 거고 그게 곧 원칙이다. 원칙은 단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만. 더 자세하게 저에 대한 어떤 매매 스타일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 마지막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박나래 캐스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종목은 나뉘어져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도 역시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역시 기업 주간 실적들이 나오는 주간입니다. S&P 500 종목 중에 3분의 1 종목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또한 또 지금 오펙의 그 회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구체적으로 또 나올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만큼 또 구체적인 행보가 어떻게 나올지 또 다음 주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이지만 다음 주 역시나 또 여러 가지 외신 소식들에 발빠르게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신선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래 캐스터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신세계 남한산성 마스터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